네, 이어서 최적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최적이라는 건 일단은 뭐 철도나 도로, 수로 이런 것들을 축조하거나 또는 저수지의 저수량의 저수 용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공에서 필요하는 토공량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볼륨을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토공량을 계산할 때, 토공 계획할 때는요, 절토량과 성토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높이에 대한 기준면을 시공에 대한 기준면 결정해서 작업량을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나 철도 등과 같이 좁고 긴 영역의 토공량은 노선의 일정 간격마다 보통 지난 시간에 했지만 노선 측량에서는 20m마다 계산하죠. 그래서 횡단 면적을 구하고 그 사이의 노선 길이를 곱해서 토공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주택단지 같이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등고선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또는 점고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최적을 산출하는 방법을 쓰입니다. 즉 지금 챕터인 최적 측량법에서는요, 측정하는 방법에서는 어떠한 횡단 면적 간의 노선 길이를 곱해서 토공량을 결정하는 방법 하나랑 등고선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점고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최적을 산출하는 이 세 가지 패턴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배울 내용입니다. 자,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단면적이 있을 때요, 이제 종단에 대한 단면적이 있을 때 또는 횡단에 대한 단면적이 있을 때 이제 보통은 횡단 면적이 되겠죠. 횡단 면적이 있고 각각의 노선의 구간의 거리가 주어졌을 때 토공량을 계산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프린트물에는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물 렉처 노트의 6페이지에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이 다각형인 이제 한쪽의 면적이 서로 다르고 또 중간의 면적도 다르고 단면적도 다를 때 이렇게 각각의 횡단면의 간격이 서로 일정하지 않고 단면적의 변화가 뭐 크거나 작거나 뭐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양단면 평균이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그림에서는요, 이게 이제 한쪽 단면이고요. 또 다른 한쪽의 단면적입니다. 단면적의 크기를 A1, A2 이렇게 표현한 거고 중간에 M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중앙 단면적이라 보시면 돼요. 그죠? 이라고 할 때 보통 도로나 철도랑 같이 좁고 긴 지형의 토공량을 산정할 때 이용하는 방법은 양 단면에 대한 평균값입니다. 평균법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참값보다는 좀 크게 나타나는 좀 과대 계산되는 방법이 좀 경향이 있다라는 게 양단면 평균법의 추세인데요. 뭐냐? 요렇게 생겨있던 어떤 이 볼륨을 계산하고자 할 때 양쪽의 면적이 있잖아요. 단면적. 그 단면적의 합의 2등분이면은 평균이 되겠죠. 그죠? 양 단면의 평균 곱하기 이 구간의 길이. 이게 구간 길이거든요. 구간 거리. 구간 길이나 구간 거리를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양단면 평균법이라 합니다. 중앙단면법은요, 횡단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좀 못하네요. 단면적, 이게 단변적이 아니라 단면적입니다. 프린트물 수정해 주시고요. 단면적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경우, 값보다는 좀 작게 나타나는 경우에 참값보다는 좀 작게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지만 단면적의 변화가 크지 않다. 즉 양쪽의 단면적의 변화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중앙에 있는 면적 하나 가지고 곱해서 구간 길이 곱하면 전체적인 최적의 크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구하는 방법이 중앙 단면법입니다. 그 다음에 각주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각주 공식은 중앙 단면적에다가 좀 더 가중치를 많이 두자는 거예요. 양 단면의 면적보다는 중앙 단면에다 가중치를 4배를 두자. 그래서 각 양단면의 면적에다가 4배를 준 중앙 단면적의 4배의 가중을 둔 값에 단면적의 크기를 6등분하면 평균이 나오겠죠. 거기에 구간 거리를 곱해서 구하자 라는 게 각주 공식이다.
보통 각종 공식은 다각형인 양단면이 평행인 상태에서 측면이 전부 평면형인 입체 형태일 때 구하는 방식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내용을 예제를 풀어보면서 확인을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렉처노트 6페이지 하단에 있는 예제 3번이고요.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의 최적을 중앙단면법, 양단면, 평균법하고 각주공식법으로 계산해서 비교해라.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구간거리가 2분의 1, 2분의 1로 나눠져 있는 전체 구간거리는 L이 되겠죠? L이 될 거고요. L이 25m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양쪽 단면의 면적 A sub 1은 10제곱미터고요. A sub 2는 20제곱미터고요. 중간은 15제곱미터랍니다. 이때 중앙단면법, 양단면 평균법, 각주공식법을 이용해서 계산하라. 자, 중앙단면법은 V, 최적 V는요, 중앙단면적 곱하기 구간의 거리로서 계산하면 되죠. 그죠? 자, 중앙단면적의 크기가 15제곱미터였고요. 구간 길이가 25m였으니까요. 계산해보면 375m의 볼륨이니까 3승이 되겠죠. 그렇죠? 간단합니다. 양단면 평균법 V는 양단면 평균법은 2분의 1 곱하기 양쪽의 단면적이죠. A1 더하기 A2 곱하기 구간 길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2분의 1 곱하기 10 더하기 20 곱하기 구간 길이 25m 계산하면 375 3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각주공식법은요, 중앙 단면적에다가 4배의 가중치를 두자고 그랬죠. V는 6분의 1 곱하기 A1 더하기 그 다음에 4배의 중앙 단면적에 가중을 두고 그 다음에 A2에 의해서 계산하고 구간 길이를 곱하자 라는 방법이죠. 6분의 1 곱하기 10 더하기 4 곱하기 15 더하기 20 곱하기 구간 길이 25m 해주면은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375m의 삼성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뭐 일부러 단면적을 이렇게 계산해서 동일하게 각 방법별로 나오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이 중앙단면이나 양단면 평균의 각주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느 면적 부피가 제일 크냐, 어느 최적이 제일 크냐 라는 걸 비교해 본다. 그래서 1번 중앙이 크고 양이 단면이 크고 각주 공식이 크다. 2번 각주 공식이 크고 중앙이 크고 양단면이 크다. 3번 그 다음에 양단면 평균법이 크고 중앙단면법이 크고 각주 공식이 그 다음 순이다. 4번 중, 양, 각주 공식이 다 똑같다. 이렇게 해서 보기를 내서 구하게끔 해주는 세 가지 메소드를 전부 다 적용해서 계산해서 보기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구하게 하는 그런 문제 유형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공식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점고법입니다. 점고법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 점고법이란 넓은 지역의 정지 작업, 수평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 또는 매립 같은 걸 할 때 토공량을 계산하기 적합한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지형도의 등고선이 있을 때요. 각 등고선에서 내가 이 지역에 대한 최종량을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이 변의 길이는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각 꼭지점에 대한 값들을, 높이 값들을 지형도상에서 추출을 하는 거죠. 추출을 해서 이거를 사각형으로 만들든 또는 삼각형으로 구분을 해서 좀 더 정밀하게 만들든 해서 각 구분점들의 지방고를 이렇게 읽어놓고 그거와 계획과 지방고의 차이를 이용해서 토공량을 계산할 때 많이 적용을 하는데요.
지형을 사각형 또는 삼각형으로 구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지형의 기복이 작은 지역은 좀 구분을 크게, 기복이 큰 경우는 좀 작게 하는 방법을 좀 적용해서 쓴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각형법이에요. 그러니까 지형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처럼 사각형으로 이렇게 구획을 해서 각 꼭지점에 대한 높이 값들을 추출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각형의 면적을 분할했을 때 이 면적이라는 게요. 지금 사각형의 가로변이 스몰 a가 되어 있고, 그죠? 세로변이 스몰 b로 되어 있죠. 사각형의 면적이라는 건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해서 뭘 하느냐? 결국은 만약에 이렇게 빗금친 지역에 최적을 계산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뭐 h1 값이 요만큼, h2가 요만큼 이렇게 값들이 있겠죠. 높이 값들이 다 다른 요 값들이 있겠잖아요. 그죠? 여기에 최적을 구하는 거니까 이 단면적상에서의 면적의 크기는 가로변과 세로변에 해당되는 사각형으로 내가 분할했을 때 그 사각형의 면적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죠? 각 꼭지점의 높이가 문제인데, 높이는 내가 여기 값, 여기 값, 여기 값, 여기 값, 여기 값들을 각각 4개의 높이 값들이 얻어지잖아요. 그죠? 그거를 4등분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평균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 하나 면적이 대충 H1, H2, H2, H4라고 해당되는 이 높이 값들에 대한 평균 값이 있으니까 그 높이 값을 곱해서 이 사각형에 해당되는 최적을 계산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다음 옆에 거 사각형을 또 면적을 최적을 계산한다 그러면 그때 또 얘가 또 쓰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2번 쓰이게 되잖아요. 얘도 2번 쓰이게 되고 옆에 것도 계산할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H4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요 아래 또 사각형에 대한 최적 구할 때, 아래 최적 구할 때 요 H4는 4번 쓰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4개가 쓰이니까 4번씩, 3개가 쓰이는 건 3배씩, 2개가 쓰이면 2배씩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공식이 사각형법 또는 사각형을 분할해서 사용하는 사각형 분할법이라고도 보통 부릅니다. 자, 삼각형법은요. 일단은 여기서 조금 다른 거는요. 3분의 a라고 되어 있는데 이 a는요. 아까 봤던 사각형의 면적이 아니라 삼각형의 면적입니다.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값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삼각형으로 또 따질 때는요. 각각의 높이 값에 대한 평균 값을 여기 값, 여기 값, 여기 값 해서 이 삼각형에 대한 최적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분의 1로 높이 값의 3분의 1을 쓴다는 얘기고요. 또 여기서 쓰이는 요 놈은 이 삼각형 계산할 때 한번 쓰이고 여기 한번 쓰였죠. 또 여기 계산할 때 한번 쓰이죠. 3배씩 쓰이는 거예요. 3개씩 쓰이는 꼭지점이 3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3배를 해주고 최종적으로 8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다 둘러싸여가지고 8개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8배까지 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즉 삼각형의 꼭지각이 몇 개가 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가중치를 다 더해가지고 계산하라는 문제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문제를 풀 때요, 하나 이제 예를 좀 조금 쉬운 팁을 하나 드리자고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계산을 하는데 H1을 먼저 계산을 해. 그러면 H1을 다 더하면 되잖아요. 여기 문제에서 이제 H1에 해당되는 놈에 이렇게 값이 있으면 꼭지점이 하나인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그거를 표시를 좀 이렇게 달리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H1은 나는 표시를 동그라미를 하겠다 그러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래야지 또 다른 값을 읽어가지고 연산할 때 실수가 없겠죠. H2는 나는 세모로 표시하겠다. 그러면 한번 쓰인 거니까 계산할 때 다음엔 안 쓰이겠죠. H2에 해당되는 값 읽을 때는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네요. 이렇게. 자, H3를 읽겠다 그러면 난 별표를 내요. 그러면은 별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팁이고요.
또는 내가 이제 사용한 높이 값을 썼다 그러면은 그 값을 이렇게 지워주는 경우, 지우면서 해결해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예제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등고선법인데요. 보통 이제 저수량 같은 거 산정할 때, 저수지나 댐 만들 때 저수량 산정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하는 방법이고요. 보통 지난 지형 측량에서 배우셨지만 주곡선의 간격이 있었죠. 축척별로. 그게 이제 여기서 스몰 h에 해당되는 놈입니다. 등고선의 간격이라고 해당되는 놈이 보통 축척별로 저어져 있는 주곡선의 간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럴 때 첫 번째 둘러싸고 있는 등고선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 대한 면적하고 마지막 등고선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 대한 면적, 그죠? 요 값은 그대로 쓰이고요. 여기서 두 번째, 네 번째, 즉 홀수 짝수에 해당되는 놈은 4번, 4배, 그죠? 홀수에 해당되는 놈은 2배 이렇게 쓰면 되는 얘기예요. A2, 뭐 A4, A6 이렇게 있으면 그거는 쭉 더해서 4배의 가중치를 두고, 그 다음에 3에 홀수에 해당되는 놈 A3, 뭐 A5, A7 이렇게 등등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2배 만큼의 가중치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게 앞서 이야기 드렸던 바와 같이 직업각 계산할 때 처음에 Y0로 시작하냐 Y1으로 시작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홀수와 짝수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만약에 이 면적이 A0로 시작됐다. 그럼 여기는 A1이 되겠죠. A2, 이렇게 A3 이렇게 나갈 텐데요. 그럴 때는 요게 4배 해주는 게요. A1, A3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뭐 일단은 이 등고선법에서 이렇게 좀 짝대기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제방 또는 저수지 제방입니다. 저수지 제방 또는 댐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관련돼서 한번 샘플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최저법에 대한 부분들 좀 다시 이해를 높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의 총 최적을 삼각형법, 사각형법, 등고선법을 이용해서 구하여라. 다 등고선 내의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분할을 했을 때 30 곱하기 20m, 가로 30m, 세로는 20m인 경우에요. 그 다음에 요렇게 요 영역은요 지금 삼각형으로 분할을 했죠. 그 다음에 요 영역은 사각형으로 분할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등고선이 붙어 있는 겁니다. 즉 삼각형으로 분할하는 지역에는 삼각형법으로 계산을 해 놓고, 또 사각형으로 분할하는 지역은 사각형으로 먼저 계산을 하고, 또 등고선으로 되어 있는 등고선에 대한 부분들만 따로 최적을 계산해서 삼각형과 사각형과 등고선으로 되어 있는 최적들을 다 합치면 총 최적량이 계산이 될 거다라는 원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형으로 나눠져 있는 방법을 풀어볼게요. 첫 번째, 삼각형에 의한 최적 방법에 의해서 V3으로 좀 적겠습니다. 삼각형으로 보는 최적 방법은 3분의 A 곱하기 높이가 한 번 쓰이는 놈에 대한 합, 두 번 쓰이는 거는 2배, 그죠? 쭉쭉쭉쭉 해서 n배일 때는, 그죠? HN의 n배일 때는 n개의 가중치를 둬서 계산하라는 얘기죠. 자, 계산해보면, 자,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예요? 여기서 A는 2분의 1 곱하기 30 곱하기 20이죠.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삼각형법하고 사각형법일 때 면적은 다릅니다. 얼마가 됩니까? 3이 600에 300이 되겠죠. 자, 3분의 300 곱하기, 자, H1에 해당되는 놈,
여기 이제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H1을 제가 추정해야 되겠죠. 그죠? 삼각형에 의해서 최적법을 삼각형법으로 풀 때 높이 값이 한 번만 쓰이는 거 골라야죠. 전 동그라미로 할게요. H1은 동그라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여기는 분할의 사각형을 쓴다니까 한 번밖에 안 쓰이겠죠. 여기도 한 번밖에 안 쓰이고요. 여기도 한 번밖에 안 쓰이고. 맞죠? 자, 그래서 1.0 2.0 다음에 1.7 다음에 1.1 다음에 두 번만 쓰이는 부분이 있나요? 자, 요 값은 여기 계산할 때 여기 계산할 때 여기 계산할 때 여기 계산할 때 쓰이니까 여기는 H4가 될 거고요. 여기 1.5m 해당되는 거는 여기 계산할 때 삼각형, 여기 최적 계산할 때 여기 최적에서 여기 최적, 여기도 H4가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1.6m 되어 있는 지점은요,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도 H4가 되고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H4가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개 삼각형 계산할 때 쓰이는 2.0이죠. 여기도 H4가 해당되네요. H3 없고 H4가 되겠으니까 4배에 처음에 1.5 더하기 여기다 2.0 더하기 그 다음에 1.6 더하기 1.2 마지막으로 1.4 H5나 H6 그 이상 되는 부분들의 높이값이 사용되는 점 지방고 값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3660 미터의 삼성이 나옵니다. 다 되셨죠? 자, 여기 삼각형법을 하나 풀었고요. 좀 지워보고. 자, 이번엔 이제 오른쪽에 사각형 영역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각형의 최적은 아까 어떻게 됐죠? 사각형은 4분의 A였죠. 여기서 A는 A 곱하기 B니까 그죠? 30 곱하기 20이니까 600이 되겠죠. 이번에는 다음에 시그마 H1 시그마 H2의 2배죠. 다음에 높이 값이 3번 쓰인 것은 3배 가중치, 그 다음에 4배 가중치 이렇게 쓰인다. 그래서 4분의 600 곱하기 잠깐만요. 중괄호로 좀 묶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쓰이는 것. 요거 이제 사각형에서만 봐야 되니까요. 여기에서만 해당되는 것만 보여야 되니까 한 번 쓰이는 놈은 동그라미 하나 표시해 볼게요. 하나, 둘, 얘는 두 번 쓰이죠. 이쪽 양쪽으로. 여기도 하나만 쓰이고요. 여기도 하나만 쓰이겠네요. 여기도 양쪽 두 개, 여기도 두 개. 따라서 H1에 해당되는 값은 2.0, 1.2, 1.5, 1.2 이렇게 있네요. 다음에 H2에 해당되는 놈 이죠. 네모난 한번 표시해보겠습니다. H2는 하나, 둘 쓰이고 얘도 이 점고의 높이도 얘 사각형에 대한 최적을 계산할 때 쓰이고요. 얘도 쓰이고 얘도 쓰이고 얘도 쓰이고 얘도 쓰이네요. 그래서 2배의 H2에 해당되는 값은 2.0, 1.7, 1.8, 1.4, 1.0, 1.1 더하기 3번 쓰이는 건 없고요. 1.7m 지점과 1.6m 지점은 4번씩 쓰이네요. 그죠? 양쪽 사각형의 최적 계산할 때 쓰이는 꼭지점의 값이라서 4배에 해당되는 놈
1.7 더하기 1.6 그래서 계산해 보면 5,565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요. 이번에는 등고선을 구해봐야겠죠. V 등고선. 등고선은 3분의 등고선 간격 곱하기 첫 번째 등고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의 면적.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등고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점의 면적. 더하기 2배의 어떻게 됐죠? 홀수에 해당되는 놈. A3, A5, 그래서 A의 n-2승까지. 그 다음에 4배에 해당되는 거는요. 짝수에 해당되는 A2, A4, 그래서 A의 n-1까지 해당되는 놈을 적으면 되겠죠. 자, 등고선의 간격. 지금 등고선 간격은 문제에서 따로 안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80m, 90m, 100m. 여기서 읽어내야 되겠죠. 10m 간격으로 움직이고 있죠. 등고선 간격이. 다음에 첫 번째 등고선이 80m인 지점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점. 면적값이 200이죠. 다음에 마지막 120m로 둘러싸여 있는 지점에 대한 면적은 4,500입니다. 100이고요. 자, 2배에 해당되는 놈은요. 이게 A, 여기서는 내가 임의로 A1 할 수 있겠죠. 지금은 따로 안 적혀 있으니까 A2, A3, A4, A5의 면적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홀수에 해당되는 쪽, 얘를 택하면 되겠네요. 그죠? 100m 지점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점의 면적. 2배 A3는 2200이네요. 다음에 나머지 4배를 해줘야 될 거는 짝수에 해당되는 놈이죠. 짝수에 해당되는 놈. 90m 이내 등고선 내의 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1500 더하기 또 그 다음에 A4에 해당되는 110m의 등고선 내의 면적이었던 3400을 적용하면 되겠죠. 자, 계산해 보면 95,667m의 삼성이 나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총 토공량 토탈력의 V 토탈은 삼각형법으로 풀었던 거의 최적과 사각형법으로 풀었던 거의 최적과 그죠? 등고선법으로 풀었던 것의 최적을 다 더하면 되겠죠. 3,600 더하기 5,565 더하기 마지막으로 계산했던 등고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점의 최적 95,667을 더해주면 104,892m의 삼승이 최종적이 2 최정량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외워야 될 게 좀 많고요. 그렇죠? 이번 저기 면체적 측량 쏠쏠이 잘 나오는 챕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워야 될 공식들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파트들이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단순한 공식 암기가 아니라 약간 응용하는 형태들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 리포트로 제출된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부분들을 한번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의 학습 역량을 좀 키우는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